천혜의 자연을 품은 아름다운 도시 순천. 특히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은 순천 시민들이 사랑하는 대표 하천인데요.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이 자연은 평생학습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순천에서 나고 자랐었고 순천에서 아이도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있었고 평상시에 좀 생태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천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아이들과 함께 만난다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즐겁고 행복한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동천에서는 지역의 특징과 생태를 배우는 마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오늘은 학생들과 동천의 가을 생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있잖아 얘들아, 새백로. 쟤들 백로들 집이야 저쪽이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동천의 생물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시간. 늘 곁에 있던 자연을 새롭게 느껴보는데요. 학생들에게는 모두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죠. 저 동천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만드신 건가요? 교사하고 같이 예. 만들었습니다. 우와, 정답이야. 새백로가 보인다. 돌멩이 위에 저기 있는 것이 수달똥이야. 저 수달 본 적 없어. 수달. 동천에서 동물들을 보고 신기한 걸 알아가면서 여기 동천 와보는 게 신기해서 왠지 계속 할 것 같아요. 동천 마을교육과정은 정식으로 지역의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인데요.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른들의 평생학습 결과이기도 합니다. 순천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지역을 공부하고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마을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거 안 썩어요, 물티슈. 그리고 요새 애들은 한 장 쓸 것을 4장을 뽑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동천마을 수업할 때도 그래서 수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을 활동가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인 만큼 학부모의 참여도 높은 편이죠. 순천에서는 동천 지역 외에도 순천만 습지, 철도마을 등 지역적 특색을 담은 다양한 마을 교육 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의 주민이었던 학부모였던 분들이 또 마을 교사로서 성장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마을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영향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마을과 학교가 좀 만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그 평생교육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교육이 좀 더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또 연결되고 협력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평생학습 박람회의 장이 된 순천. 평생학습과 관련된 유관부서를 하나로 모아 조금씩 발전시키고 공유하며 함께하는 배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평생학습 시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누구도 소외 없는 모두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평생학습이 연결고리가 되어 지역 생태와 문화를 주제로 한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생애주기별 배움을 연결하고 있죠. 그런데 5학년 과정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천에 봄하고 가을에 생물 다양성 탐사를 하고 나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고 그 생물들을 직접 그렸어요. 마을 교육과 평생학습의 만남은 배움에서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데요. 평생학습이란 제 삶에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 배우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에게 평생학습이란 인생의 터닝포인트 이런 것 같아요. 평생학습은 삶이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뤄 지역을 배우고 지역 인재를 길러나가는 배움의 시작. 순천 평생학습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니까 임경환 활동가님께서 자랑하게 많으셨네요. 근데 특히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그 지역에서 성장한 분들이 활동가로 참여하고 계세요. 정말 좋은 모습이고 저는 되게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그 동천 마을 교육 과정을 만들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평생학습의 그 수혜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천이 2003년도에 이제 평생학습 도시가 되면서 약 2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생학습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을 이제 받으면서 자란 분들이 결국은 이제 동천 마을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는 이제 주체로까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분들이 그 동천 마을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자기한테 또 역량으로 학습되면서 다음 버전으로 또 순천만 습지 마을 교육 과정들을 또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자기가 만들면서 성장했던 그 역량을 가지고 지금 새로 이렇게 학교에 수업을 나가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또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태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네. 순천만, 그다음에 그 철도마을 교육과정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보니까 지역 특성을 담은 교육과정, 교육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천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순천 지역의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목표로 삼고 있고요. 순천만 습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순천에서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순천만 습지 마을교육과정을 따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천의 문화 역사를 알 수 있는 5개의 길이라고 하는 길도 만들어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에 그 학생들이 그 길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약간 10단위의 마을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 각 면 단위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들을 우리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마을교육 활동가들하고 그 학교의 교사분들이 함께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조국동에서는 철도 마을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왕조 이동은 왕지초등학교하고 왕조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분들 이제 합세하셔서 왕이산을 중심으로 하는 왕이마을교육과정, 별량면은 특산물, 그다음에 별량면 역사를 하는 별량마을교육과정. 이런 마을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순천 사람을 만나는 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순천인을 만나요라고 하는 뭐 좀 프로그램성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걸 신청해서 이제 들으면 지역에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처럼 네. 지역의 특성, 지역의 기반,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런 사례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학습 지향점이 이제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소외됨 없는 그런 배움의 활동을 지향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순천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태어나신 그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지역 교육 과정을 직접 운영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그런 교육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평생 교육으로서 좋은 우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활동가님에게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 학교나 교육 현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예. 평생 교육이 좀 저는 제가 태어나서 경험한 시가 2개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시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격증반이나 이렇게 배움의 장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산시는 그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유의미한 거거든요. 단순히 아이를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놓고 엄마들이 모여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뭐 흥미있는 이야기, 뭐 아름다운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엄마들이 이제는 평생교육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을을 이야기하고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의 예를 들자면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제도권 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초엘리트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오산시에는 런앤런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건 제가 다른 시 누구를 만나도 늘 자랑하는 수업인데요. 배달 강좌.
배달 강자. 배달 강자 런앤런이 있습니다. 영어가 너무 어려워. 그래, 배달 강자. 배우는 것이 간다라는 의미인데요. 5인 이상만 모이면,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3인 이상만 모이면 오산시에서 검증된 아주 양질의 강사분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셔서 진행하는 수업인데요. 저희 아이 키우는데 한 50% 이상은 오산시 배달 강자와 함께 키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들을 그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의 가장 관건은 근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동력을 1시간 달려서 교육받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산시는 150개의 그 징검다리 교실과 그리고 런앤런 배달 강자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배움의 장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을 먹으면 내 친한 지인들과 내가 살고 있는 배움터에서 학습을 가져갈 수 있다.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배움이, 오산 시민들에게 배움이라는 것은 남들의 것이 아니라 내 거고 내가 그 평생교육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순천시는 어떤가요? 그 순천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평생교육과의 정책의 방향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 제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목표였다면, 이제는 평생교육과에서도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시민이 될 것이고, 그 시민이 우리 지역을 지켜나갈 텐데, 평생학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부터 잘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흐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해서 별량에 있는 그 아이들이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수업이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낸 정책 가운데 18개 정책 가운데 4개가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평생교육의 영역이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돼 왔던 거잖아요. 정책으로도. 근데 그런 것도 우리 순천시의 미래의 평생교육에 되게 중요한 밑받침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정책적으로 실현하게 된 것 같고요. 이 다양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보다 활성화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치 개념으로 30년 전에 교육자치의 개념에 교육청이 학교 교육을 맡고 있고 지역은 일반 행정만 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우리가 협력 관계가 돼야 되고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하자라고 해도 법이,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만 상위법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마을교육 공동체라든가 지방자치 개념에서 이제 일반 행정에서 자치교육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데요. 자치교육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련된 모든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서 개정이 되어서 마음껏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마을 교육 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3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뭐 순천시라든가 또 경기도교육청 같이 한 15개 정도가 이제 평생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라든가 시도교육청이 우선 그런 조례를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평생교육법 제2조를 보면은 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일종의 족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뭐 그 교육과정을 제외한 뭐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지역의 교육과정에 연계되는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초등등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마을교육 공동체도 초, 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상위법의 설립 근거를 만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 배치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 전문가는 평생교육사가 있을 건데 보다 촘촘한 배치가 필요합니다. 뭐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읍면 동단위의 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평생교육을 또 전담할 정말 이제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 공무원 직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행정직과 좀 분리된 평생교육 그런 공무원 직렬들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과정 측면인데 지금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여전히 아직도 마치 이제 대입을 위한 뭐 이렇게 입시를 위한 그런 교육으로 대다수 분들이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과정을 유연화해서 오산시나 순천시 같은 그런 마을 교육과정이 실제로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의 중장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교육 현장에 많은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지역사회에서 이 평생교육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포함해서 평생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힘은 바로 도시 성장의 힘이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정주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 도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행복해해서 이사가지 않을 이사의 계획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세계적인 도시, 유명한 도시들이 또 일본을 포함해서 지중력 도시의 자랑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이해하고 어릴 적부터 많은 지역사회에서 나를 도운 것을 기억한 나는 잘 성장해서 인재로 성장해서 결국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연어 같은 이야기가 있는 사회, 이런 고장, 이런 도시가 바로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평생교육의 힘은 더 강조돼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영 교수님. 예.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교육 격차 문제, 소득 격차 문제, 뭐 지역 격차를 또 뛰어넘는 지역 소멸의 문제들이 있죠. 코로나19 이후 이런 문제들이 더 심화됐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과 또 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이런 큰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그 평생교육, 마을교육 공동체의 좀 가치를 좀 인식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포용적 평생학습 사회를 저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지정 20년 된 해여서 보통 우리 미래교육 비전 이러면 막 2030 얘기하는데 순천에서는 최근에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2023 미래교육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의 생태와 역사를 배워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순천 교육의 비전이나 방향을 어쨌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인재를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이 길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의 미래 교육의 비전이 평생교육과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만남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가능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모두가 포괄하는 사실 개념으로서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조금 앞으로 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평생교육이 그 이름에 걸맞는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가라는 것도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을 위해서, 큰 틀에 맞춰지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춰진 계층은 없는지 이것도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나 이 아이들의 욕구도 정말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은 뭐 누구에게나 정말 그 배움에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차별받지 않고 보편 다수에게 열린 마당이 우리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래교육 변화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하는 게 급속한 변화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와 관련해서 요즘 아이들이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2050년대가 되면 학교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거의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평생학습이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미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교육 주체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연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다.